이 쇼핑백 안의 상품, 훔친 거 맞죠? 그렇게 날 한순간에 도둑으로 만들었죠. 당신은 이게 그냥 하루의 해프닝이라 생각했겠죠? 근데 말이죠. 그 오만한 한마디가 당신 인생을 박살낼 줄 정말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오래 남을 한 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은이에요. 42살. 겉보기엔 그저 소박한 옷차림의 평범한 여자죠. 하지만 오늘은 제 정체를 알아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좋죠.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하거든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첫날,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이 백화점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우리 가족이 피와 땀으로 세운 터전.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참 가벼웠어요. 제 손에 들린 건 허름해 보이는 쇼핑백 하나뿐이었거든요. 겉에서 보기엔 이름 없는 매장에서 사온 물건 같았겠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분명 이 백화점에서 결제까지 마친 상품이에요. 영수증도 깔끔하게 넣어두었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죠. 겉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이니까. 식품관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섰을 때였어요.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제 쇼핑백을 따라 움직였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리더군요. 요즘도 저런 데서 쇼핑하나? 냄새 안 나? 싼 옷 같은데? 웃겼어요. 저 사람들 월급 누가 만들어준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도 전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괜히 말 섞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꼭 한 명씩 있죠. 자기 자리가 자기 인격인 줄 아는 인간. 손님, 차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반듯하게 묶은 머리, 날카로운 하이힐, 명찰에 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쇼핑백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서요. 침착하게 말했죠.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한참 훑더니 입꼬리를 삐딱하게 올렸어요. 이 백화점 상품이면 백화점 쇼핑백에 넣지. 왜 저런 데 넣으셨을까요? 말투가 아주 예술이었어요. 경멸을 담아도 이렇게 담기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주변 손님들을 향해 아주 큰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요즘 도용 사건이 많아서요. 다른 데서 가져온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경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건장한 경비 둘이 달려왔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죠. 뭘 훔쳤대? 아이고 나이 먹고 왜 저래? 순식간에 제가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경비에게 잡힌 팔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가슴은 조금도 뛰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았죠. 오히려 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짜릿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시작이군. 여기 제가 만든 이 백화점에서 저를 모욕한 사람들 얼마나 날아오를 수 있는지,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 이제 제대로 보여줄 차례예요. 경비 2명이 제 양팔을 붙잡았어요. 그 녀석들은 점장의 눈치만 보며 언제든 저를 바닥에 눕혀 제압할 기세였죠. 잠시만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점장은 제 입을 틀어막기라도 할 듯 휙 돌아봤습니다. 손님, 지금 도난 의심 대상이에요. 말 대답은 나중에 보세요. 도난 의심.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계산한 상품이 계산 안 했잖아요. 말을 끊는 건 점장이었어요. 저를 똑바로 보며 콧방귀까지 꼈죠. 그녀는 쇼핑백을 잡아 휘적휘적 흔들며 웃었어요. 여기 상품들 백화점 쇼핑백 아니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른 데서 훔쳐온 거 맞죠? 저는 쇼핑백 속에서 영수증 끝이 살짝 튀어나온 걸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영수증 보시면 영수증? 그녀는 제 말을 끊고 손짓했어요. 경비팀, 보안실로 모시고 가세요.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그 한마디에
경비들은 제 팔을 더 강하게 조였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주변 손님들 시선이 제 몸에 껌딱지처럼 붙어 움직였죠. 아이고 창피하게. 어디서 온 사람이야? 수군거림, 손가락질, 경멸의 눈빛.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경거리가 바로 제 차리 위에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끌려 내려가며 저는 하염없이 밑을 바라봤어요. 바닥의 대리석 문양이 물결처럼 흔들렸죠. 근데 정말 이상하죠. 그 상황에서 제 심장은 고요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보안실 문이 열리기까지 점장은 제 뒤에 꼭 붙어 따라왔어요. 어디 보자 신분증 좀 주세요. 팔짱을 끼고 명령하듯 말했죠. 저는 지갑에서 여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권에 적힌 제 이름, 강은희. 점장의 표정이 0.5초 멈칫했어요. 무언가 기억하려는 듯 하더군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 이름도 흔하네. 가짜면 더 큰일 나는 거 알죠? 경비가 말했죠. 지문 확인하시죠. 도난 기록 뜨면 곧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보안실 한쪽에서 손목을 거칠게 잡아 저를 기계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삑! 스캐너가 지나갑니다. 제 이름 옆에 표시된 기록, VIP 등급 특별관리. 그 짧은 단어 몇 개가 기계 화면을 환하게 채웠어요. 제 눈엔 보였죠. 하지만 그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건 전산에서 락 걸린 VIP 코드였으니까요. 점장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기세등등했어요. VIP 관리? 이런 분이요? 저를 비웃으며 말했죠. 그녀의 오만한 웃음은 점점 제 귀에 철컥철컥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재밌는 건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곧 모든 게 뒤집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녀는 가장 밑바닥에서 바닥이 더 있다는 걸 곧 알게 되겠죠. 저를 끌고 온 이 발걸음이 누구의 인생을 끌어내리는 시작인지 전부 똑똑히 깨닫게 될 거예요. 계속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가보죠. 보안실 의자는 싸구려 티가 났습니다. 찬 금속 느낌이 허리를 파고들었죠. 저는 그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점장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죠. 도난 혐의 확실하니까. 괜히 발버둥 치지 마세요. 말끝이 아주 뾰족했어요. 자기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 특유의 말투였죠. 경비 한 명이 쇼핑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꺼내 들고 툭 내던지듯 말했죠. 이건 어디 영수증이죠? 이 백화점입니다. 제가 말하자 점장은 즉시 끼어들었어요. 뭐가요? 저렴한 코너 상품 하나 사서 나머지 훔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녀의 얼굴엔 오만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근데 참, 사람 운도 타고나는 건가 봐요. 도대체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이 이 보안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요? 무슨 일이지? 나직한 목소리, 회색 수트를 잘 차려입은 남자, 제 친동생이자 이 백화점의 현 사장이기도 한 강도영. 점장과 경비들은 바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죠. 사장님. 도난 사건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않은 채 점장에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점장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 손님이 다른 데서 가져온 물건을 이 백화점에서 산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향해 주변 직원들이 다 들으라는 듯 괴상하게 웃었죠. 사람은 외모부터 챙기고 오셔야죠. 이런 쇼핑백 들고 다니면 어디서 훔쳐왔는지 의심받는 거 예상하셨어야죠? 도영의 눈이 그제야 제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정확히 1초. 점장은 그 멈춤이 자기가 잘했다는 뜻인 줄 알았나 봅니다. 처리 완료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점장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사장의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며. 하지만 저는 그 찰나
도영의 얼굴에 떠오른 작은 일그러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놀람이었죠. 그리고 두려움. 그는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한 지붕 아래 살았으니까. 그 순간 도영은 숨을 멈춘 듯 아주 천천히 제 이름을 읽었어요. 강은희? 점장은 그 한마디에 얼음이 됐습니다. 그제야 자기 입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사장님아. 아니, 그게 점장은 혀가 꼬여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비들도 뒤늦게 손을 떼며 저를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어요. 전 고개를 살짝 들어 도영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목울대가 꿀꺽 크게 움직였죠. 그는 크게 숨을 들이켰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목소리가 아주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목소리가 보안실 전체를 얼려버렸죠. 점장은 결국 제 발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보고. 몰라봤다. 그게 변명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로 모든 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꼬리만 정말 아주 천천히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당신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잘못 본 것이에요. 도영은 점장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VIP 손님을 보안실로 끌고 와? 도난범 취급까지 하면서? 점장은 벌벌 떨며 변명했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손님이, 아니 이분이 워낙 차림이 소박하셔서. 워낙 차림이 소박하다. 단 한 문장으로 그녀의 본심을 완벽하게 드러냈죠. 도영은 점장 뒤통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제 앞에 다가왔어요. 누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불러본 호칭일 겁니다. 그 말에 점장과 경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님? 사장님 누님? VIP? 이해가 늦게 온 만큼 충격은 더 크게 왔죠. 저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웃음을 참느라 그런 표정이었어요. 설명해 볼래? 도영이 점장에게 묻자 점장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손님이 아니 이분이 상품을 훔쳐오신 줄 오해를. 도영은 바로 끊었습니다. 오해?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갔죠. 오해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오늘 몇 번을 했지? 점장은 손이 떨려 명찰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상황을 지켜봤죠. 왜냐하면 곧 시작될 쇼의 무대 중앙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어야 했으니까요. 도영이 인파가 몰려있던 식품관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다들 보게 해야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만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눈에 딱 박히게 해야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식품관에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잡아 끌던 경비들이 이젠 저보다 뒤에서 제 발을 쳐다보며 따라오고 있었죠. 도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아까 이분을 도둑이라고 매도한 직원들, 직접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고개 들고 말로. 도영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점장이 입을 때려던 순간 저는 도영 옆으로 한 발 나섰어요. 잠깐 모든 시선이 저로 향했습니다. 저는 점장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진심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숨통을 지그시 조르는 말이었죠. 일단 도영이 멈칫거리며 제 눈을 바라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제된 그러나 날카로운 웃음. 계속하세요. 오늘의 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제 말에 점장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거든요. 식품관 한복판.
손님들, 직원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점장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영은 차갑게 말했죠. 머리 숙이지 말고 정면을 보라고 했습니다. 점장은 무릎이 풀린 사람처럼 서 있기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이에요.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점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겁과 수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오만함이 보였어요. 그래요. 그게 문제죠.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주변 손님 일부가 수군댔어요. 참나, 금방 태도 바꾸네. 아까는 저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저는 천천히 포켓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점장에게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하자고 했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제야 그녀도 알아챘겠죠. 말로 때우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도영이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아까 상황부터 전부 틀어. 곧바로 식품관 벽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장이 저를 밀어붙이는 모습, 쇼핑백을 들여다보며 조롱하는 모습, 그리고 경비를 불러 저를 잡아 끌던 장면까지. 주변에서 한숨이 터졌죠. 어머, 저건 너무 심한데 저분이 뭘 잘못했어? 그때였어요. 영상 속에 제가 점장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려 손을 뻗었는데 점장은 제 손을 쳐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너 같은 사람은 백화점에 올 자격 없어. 그 순간 식품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살벌한 정적. 모두가 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점장은 이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이 생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그녀도 알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난해 보였다는 이유로 도둑이 된 거죠? 점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변명하려 애썼지만 저는 끊었어요. 그쪽 말 한마디로 사람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진짜 몰랐습니까? 제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기세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점장은 울먹이며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슬퍼 보였나요? 연민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이건 겨우 시작이었어요. 도영이 저를 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누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오늘부로 점장 해임. 그리고 잠시 점장 눈을 바라봤어요. 겁에 질려 떨리는 눈동자. 저는 확실하게 박아줬습니다. 이 백화점 출입 금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 말 한 줄이 점장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남은 건 진짜 핵심. 점장이 가장 무섭게 여길 것. 당신 인생이 지금부터 거짓말처럼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점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뿌린 눈물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도영은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도영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알람 메시지 하나. 긴급 속보. 백화점 창립주 장녀 강은희 경영 복귀 공식화. 그 문장. 도영의 얼굴에서 피 한 방울이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마냥 굳어버린 사람처럼 꿈틀도 못하고 그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매장에 연결된 스크린들을 향해 단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전광판 전체 송출. 순식간에 식품관의 모든 화면이 바뀌었어요. 내 얼굴, 내 이름, 강은희 최대 지분주 경영 복귀 예정. 전광판마다 제 프로필이 도배되었죠. 사람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침묵이 내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어요. 저분, 아까 끌려가던 그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세상에. 회장님 딸을 잡아 끌었단 말이야.
순식간에 수십 개의 시선이 점장을 향했죠. 점장은 턱을 덜덜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수차례 짚어가며 머리를 숙였죠. 하지만 그 사과는 이기심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빌어야 할 뿐. 저는 아주 가볍게 말했어요. 몰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죠.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진짜 인격이니까요. 직원들이 하나둘 점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당한 적 있어. 맨날 했다니까. 저게 오늘만 그랬겠어? 이제 망했네. 사람들은 기적처럼 금방 돌아섰죠. 그리고 도영이 저를 바라보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복귀를 환영합니다. 누님,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웃겼습니다. 오만으로 날 아래에 두던 사람들. 단 5분 만에 나를 하늘 위에 모시네. 나는 느긋하게 말했다. 고개 들으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도영이 고개를 들자 제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리고 도영아, 네, 누님, 너도 안전지대는 아니야. 그 한 문장이 도영의 등골을 얼게 했죠.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점장은 그 모든 말을 듣고 더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 안타까웠냐고요? 전혀요. 그건 진짜 눈물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그 눈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차근차근 보여줄 겁니다. 오늘 진짜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말하자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백화점의 주인이 돌아왔다는 걸. 그리고 그 주인이 분노했다는 걸. 점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래요? 정말 우습더군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에게 거지 취급하며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이 저는 조용히 점장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붙어 눈물과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결심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오늘 내가 망쳐주자. 도영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누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규정대로. 도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장 윤지한, 고객 모욕, 부당감금, 허위 신고 혐의로 즉시 정직 처리합니다. 직원들, 손님들 전부 숨을 들이켰죠. 점장은 그 자리에서 손발이 굳었습니다. 정직이라고요? 사장님, 점장은 도영 쪽으로 매달리듯 외쳤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을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정직은 시작이에요. 점장이 제 쪽을 바라보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사기록 전부 본사 감사팀에 이첩합니다. 점장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죠. 정직은 멈춤이 아니라 추락이 시작되는 신호라는 걸. 점장이 울음을 터뜨리며 제 발에 손을 댔어요. 은희 씨 제발. 저도 살려고. 저는 발을 거두었습니다. 사람 밟는데 익숙한 사람치고 참 쉽게 물으시네요. 점장은 바닥에 엎드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 떨림에 감정 하나도 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정의도 자비도 아니에요. 그냥 상식에 대한 보복일 뿐이죠. 도영은 보안팀에게 지시했어요. 점장, 사무실 열쇠와 카드 반납시켜. 그리고 내일부로 모든 직원 게시판에 정직, 사유 공지에. 점장이 괴성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럼 저는 끝이에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요?
사람 아이러니하네요. 남의 가족은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이 저는 천천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가족 얘기요? 좋은 주제네요. 곧 그쪽 가족도 알게 될 테니까. 점장은 숨조차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눈치챘겠죠. 이건 직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마지막으로 점장에게 시선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참고 넘겼다면 당신은 계속 남을 짓밟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덧붙였죠. 나는 그런 인간.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도영이 말했습니다. 누님, 다음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첫 번째는 처리했으니까요. 점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남의 발을 밟으며 산 인생은 무너질 때 영혼부터 찢어지는 법이라는 걸. 첫 칼날은 겨우 손등을 긋는 정도일 뿐이었어요. 식품관 전체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을 비키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멸, 하나는 두려움. 조금 전까진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시선이었지만 지금은 흔들리는 동공 속에 공포가 보였어요. 점장은 경비에게 부축되어 끌려갔습니다. 미련한 오만함을 잃은 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생자가 남겨졌죠. 사장 강도영. 도영은 멀찍이 서서 손을 꽉 쥔 채 말 한마디 내뱉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영아. 그는 순간 숨을 들이키며 휘청했죠. 누님, 도영의 목소리엔 어린아이 같은 떨림이 있었어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쇼핑몰에서 혼나던 모습이 순간 스쳤습니다. 근데 웃기죠. 그 어린애가 이 백화점의 사장 자리에 앉아 나를 내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도 이 백화점은 잘 돌아갔니? 내 질문에 도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대답은 정해져 있죠. 아니요. 내가 없었던 지난 몇 년, 도영은 눈치도 못 챘겠죠. 지분 구조가 누구 손에 있는지. 나는 도영에게 사무적인 미소를 건넸습니다. 미국에서 오기 전에 재무팀과 통화했어. 도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님, 설마 내일 이사회 열 거야? 의제는 대표이사 교체. 그 말 한 줄이 도영의 무릎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오며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나는 끊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될까? 도영은 그제야 자신이 설치했던 사다리가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걸 깨달았겠죠.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제스처죠? 하지만 말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너도 알게 됐을 거야. 나는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사람 아래에 내가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도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점장처럼요. 나는 이미 실망을 거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지만 나를 배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 죄는 직원 하나의 무례와는 격이 다르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내게 향했습니다. 그들 눈 속에는 한 가지 확실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백화점은 주인이 돌아왔다. 나는 점장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점장은 무너졌고 도영의 발밑도 흔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의 삶 전체를 한 조각씩 부숴가는 과정뿐이죠. 점장은 끌려가듯 직원 휴게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식품 코너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렇게 사람을 짓밟더니 결국 저 꼴이네. 인과응보라더니 진짜구나. 맞아요. 인과응보란 말이 이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은 드물죠. 도영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 일단 진정하고 내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전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도영아, 네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도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벌써 시작됐다는 거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잠시 정적이 흐르던 순간 제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알람이 떴습니다. 자료 공유 완료 HR 본사, 징계 절차 자동 개시, 그리고 곧장 백화점 내부 인트라넷에 새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점장 윤지한 고객 폭언 및 부당 감금 건으로 긴급 조사 착수. 직원 대상 기밀 설문조사 즉시 진행. 직원 휴대폰 곳곳에서 진동과 알림음이 터졌어요. 아, 저 사람한테 당한 적 있어요. 말하면 되나요? 익명인가요? 저 신고할래요. 점장은 이미 직장 내 사회적 사망을 선고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이건 겨우 한 조각일 뿐이에요. 저는 도영에게 말했어요. 윤지한 씨 남편, 어디서 일하지? 도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계열사 부장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게 지금부터 어떤 의미인지. 저는 HR 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강은희입니다. 점장 부인 사건 관련 증거 전부 해당 계열사 인사팀에 공유하세요. 통화는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대가를 치러야겠죠. 같이 살던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잠시 후 점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는 모습이 스쳤어요. 스피커폰이 켜졌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퍼졌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고 난 해고당할지도 모른다고. 점장은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서서히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난 그냥 억울했어. 남편은 끊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들어줄 여유도 없다는 듯 점장은 바닥을 손으로 긁으며 울음을 토하듯 말했죠. 제발, 제발 은희 씨. 아이들 학교는, 가정은 다 무너져요. 저는 그 울음 위로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점장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동안 당신이 한 짓들이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 온전히 느끼게 돼야 해요. 점장의 눈동자가 서서히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직장, 가정, 자존심, 그녀의 삶을 이루던 기둥들이 한 개씩 소리 없이 부러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리를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소리는 되게 조용하거든요. 도영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이미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죠. 이제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된 거예요. 나를 건드린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점장의 울음소리는 이제 10분간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아이 울음보다 더 지독한 음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 도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건조했죠. 직원들 전부가 백화점 중앙 로비로 몰려들었고 그들 가운데 점장은 휘청거리며 서 있었어요. 무릎은 벌써 한번 꺾였던 자리로 돌아가려는 듯 덜덜 떨렸습니다. 도영이 말했죠. 최근 고객을 부당한 방식으로 모욕하고 도난범으로 몰아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는 가해자가 가장 무서운 가해자이기 때문에 도영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직원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점장은 고개를 숙였고 마이크에 다가서기 위해 도영은 한 발 걸어왔습니다. 윤지한 점장, 고개 들어요. 점장은 숨을 멈춘 채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벌겋게 부은 눈동자, 찢긴 입술, 그리고 운명처럼 이어진 문장. 직위 박탈. 즉시 퇴사 조치합니다. 순간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한 문장으로 잘려나가는 소리. 직원들 사이에서 짧은 숨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도영에게 다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은
전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점장 명찰을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점장이라는 단어가 바닥에 떨어져 뒹그르르 굴렀습니다. 점장에게 붙어 있던 권력과 오만이 기계 소리 하나에도 지워지는 순간이었죠. 보안팀, 도영의 명령. 경비가 다가와 점장을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살짝 들어 멈추게 했죠. 잠깐요.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점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매달릴 기회를 찾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내 손목을 잡아 끌던 그 힘으로 지금 당신 발로 걸어 나가보시죠. 점장은 숨을 씁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립니다. 제발. 그 떨림조차 가엾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무겁게 짓밟아온 사람이니까요. 저는 마지막 경고를 건넸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삶 위에 발 올리지 마요. 그녀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부서진 오만의 잔해들만 바닥에 남고 경비가 점장을 데리고 천천히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은 곧 사라지죠. 남는 것은 흉터뿐입니다. 저는 뒤늦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도영은 차마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차례도 바로 다음이니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랜 시간 도망치고 피했던 무게를 드디어 제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이었으니까. 내가 있지 않아도 돌아가던 이 백화점. 이제는 다시 내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점장이 끌려나가고 난 뒤 백화점 로비는 여전히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저와 도영 사이를 번갈아 보는 눈치였고, 도영은 손가락을 꽉 쥔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누님, 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직원 한 명 몰락시키는 건 정말 작은 일이야. 도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보안팀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점장 윤지한 씨 가족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도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디에 있죠? 제가 대신 물었습니다. 직원은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점장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넥타이는 풀린 채 얼굴은 화난 듯 절망한 듯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남편 뒤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점장은 붕괴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보며 그제야 절규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아이들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도영은 속삭였습니다. 누님, 혹시 이 정도면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도영아, 네가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것 같네. 도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점장이 눈물 흘리는 모습은 보기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지난 행동을 기억해보자고요. 어떤 가족이 바닥에 끌려가도 그녀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겠죠. 그때 점장의 남편이 저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을 망쳐. 무슨 권리로?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분이요. 차분하게 말했죠. 남의 가족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말문이 턱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내가 한 짓은 그저 벌을 받는 중이에요. 가족이라면 함께 그 몫을 나눠 가져야겠죠. 남편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뒷모습에서 분명 묻어나는 표정 하나. 미움. 하지만 저를 향한 미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점장은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은희 씨,
제발 부탁이에요. 더 이상은 아이들 앞에서.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당신 진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점장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백화점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도영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이 더 커진 듯 입술을 질끈 다물었습니다. 저는 도영 옆으로 걸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네 차례야. 도영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도 깨달았죠. 점장의 몰락은 단지 시작이었다는 걸. 로비 한가운데엔 점장의 흐느낌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울음에 관심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이제 무너져야 할 다음 사람을 볼 시간. 도영은 저를 따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영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누님 날 이렇게까지 미워하셨나요? 저는 아주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움,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도영아, 난 너를 미워할 만큼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 그 말에 도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왜? 그게 문제야. 내가 없는 이곳을 너무 잘 굴려놓은 내가 엘리베이터 층수가 오를 때마다 도영의 표정도 점점 내려앉았어요. 문이 열리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 그들의 시선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왕이 바뀌러 오다. 이사회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임시 이사회 소집안, 대표이사 해임 결의안, 신임 총괄 경영자 안건. 서류 맨 위에 내 이름이 서명했습니다. 강, 은, 희. 도영은 숨이 턱 막힌 듯 탁자에 손을 짚었습니다. 누님, 제발 가족만은.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네가 가족을 지켜줬던 적이 있었나? 도영의 목골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 제가 백화점에서 밀려났던 날. 그는 등 돌리고 말했죠. 우리 회사에 누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순간에 냉기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 저는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명령할 차례야. 침묵. 도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원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영이 한 발 다가오며 감히 손을 뻗었죠. 누님 부탁입니다. 난 잘하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그 열심은 나를 지우는 데 쓰였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네 자리는 지금부터 내가 앉는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한 임원이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영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저는 여기에 인생을.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제야 도영도 깨달았겠죠. 누구를 무너뜨린 적 있는 사람은 무너질 자격도 갖추고 있다는 것.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점장과 너에게 차이를 하나 말해줄까? 도영은 말도 못하고 고개만 들었습니다. 점장은 내 앞에서 직접 날 짓밟았고 넌 뒤에서 그걸 지시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가장 비겁한 건 언제나 꼭대기에 있지. 이사회실 공기가 처음으로 온전히 제 편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왕관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도영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회의 테이블 앞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등받이에 기대 차분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결 시작하겠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선언했습니다. 긴 테이블을 따라 임원들의 손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찬성 1점, 찬성 2점, 찬성 3, 4, 5.
손이 오르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도영의 표정은 점점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만 남았을 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죠. 도영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누님, 부탁이에요. 단 한 표만, 단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숨을 길게 내두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도영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믿은 적이 없어.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그 단순한 행동 하나로 한 남자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임원은 선언했죠. 대표이사 강도영 해임 의결. 즉시 적용. 신임 총괄 경영자 강은희 선임. 문장 두 줄. 인생 두 갈래. 도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점장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앞으로 걸어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었어. 정말 가능할 줄 알았어. 그 말에 도영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진 말은 모든 걸 잘라냈죠. 근데 네가 먼저 날 잘라냈잖아. 도영의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이렇게까지 낮아진 적 없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구부터 할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도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누님, 부디 나한테 기회를 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영아, 네가 날 몰아냈던 날 기억나? 그는 입술만 떨었죠. 그때 난 무너졌고 넌 웃었지. 나는 의자에 앉아 그를 향해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퇴장하라는 손짓. 도영은 허망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를 향한 누구의 시선도 없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때 사람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죠. 문이 닫히고 도영이 사라진 뒤 임원 전원이 저를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회장,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호칭이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짧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백화점의 기준은 다시 내가 정한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사람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때 진짜 자신을 마주한다는 걸. 이사회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백화점의 주인은 분명히 나였습니다. 임원들은 자리를 정돈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 탁자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두드렸어요. 도영 자리, 그가 앉아 있었다가 사라진 자리, 다들 들으셨겠죠.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모두가 긴장한 눈으로 제 입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류 몇 장을 들고 한 장파상 넘어가며 말했죠. 윤지한 전 점장.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녀의 남편, 계열사 부장, 임원 몇 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전면 재검토를 시작하세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셔야? 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임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된 거죠. 내가 마음먹으면 한 가정은 하루 만에 무너진다는 걸.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도영 파트 전 사장 강도영에 대해선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부정행위 전수조사 진행합니다. 임원들 눈이 커졌습니다. 도영이 남긴 작은 실수 하나라도 걸린다면 그의 재산과 명예는 송두리째 사라지겠죠. 도영에게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안전지대가 아니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지점장과 관리자 대상, 고객 응대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떤 사소한 모욕도 여기서 살아남지 못해요. 이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 분노는 냉정에 가까웠다. 왜냐고요? 이건 감정풀이가 아니라 교훈이니까. 사람을 함부로 밟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도영을 내보낸 뒤 임원들이 모두 나가고 이사회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 도심 풍경이 유리창에 비춰졌습니다.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웃음이 나왔죠. 이 기분, 이 깨달음, 이 무게. 나는 예전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도영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님, 숨이 차서 말도 못하는 도영. 저는 고개만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단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을 뿌리치던 건 기억나? 도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넌 선택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도 선택할게.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내 신발 끝에 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오늘 깨달았지? 사람을 버리기 전에 절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걸.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목소리가 무너져 있었으니까. 이제 그는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파괴하는 건 직업과 지위뿐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오만이라는 걸. 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으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부로 이 백화점의 교과서는 나야. 며칠 후 모든 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점장은 이미 백화점 출입 금지, 해당 업계 블랙리스트 등록. 남편은 회사 징계위원회 회부 후 과오 책임으로 사직 권고. 두 사람의 집 앞엔 빚 독촉장과 퇴거 예고가 쌓여간다는 보고가 내게 전달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학교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학인가? 아니, 휴학이래. 수군거리는 소리는 어디서나 들렸지만 정작 아무도 위로를 건네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게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니까. 남을 짓밟는데 익숙했던 삶. 돌아온 응답이었죠. 도영은 그는 매일 이사회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복기해보면 그런 감정이 들죠.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도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아닙니다. 그가 숨겨온 비자금, 부당 지시 의혹, 직원 갑질 사례 등등. 내가 캐내고 있는 자료는 그의 숨통을 아주 서서히 죄어갈 겁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그는 무너질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을 적당한 거리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 손에는 세명함이 쥐어져 있었죠. 강은희 강백화점 회장. 과거에는 이 명함이 너무 무거워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제 손에 너무나 잘 어울렸죠. 임원들과 기자들 앞에서 복귀 선언을 한 뒤 저는 백화점 정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 수십 개의 카메라, 나를 향한 시선들. 모두가 기대하는 표정을 짓는 와중 나는 한 가지 사실만 떠올렸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다. 세상은 여전히 강자를 따르고 약자를 짓밟는 곳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강자의 자리에 서서 약자를 짓밟는 자들을 똑같이 밟아줄 겁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복수는 허망한 법, 용서가 더 고귀한 길. 웃기잖아요? 내가 겪은 세상에서 용서는 쓸모가 없었어요. 저는 기자들에게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도 명확한 미소. 앞으로의 경영 방침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어느 기자가 물었죠.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나를 더럽히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화면 하나 가득 내 웃음이 비쳤죠. 과거의 나였다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내가 파괴하는 건 나를 밟아온 사람들의 오만입니다. 그러니 그게 정이든 복수든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 머리칼이 흔들리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내가 세상을 가르칠 차례야. 끝. 아니요. 이건 시작이에요.